자, 조용히 해. 정신 차리세요. 조만간 헤어질 겁니다. 자, 얼른 가죠. subsequent부터 합니다. 세 번째 글이에요. 자, 충격적인 경험의 영향, 이것에 관한 글. 트라우마가 나오는 글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어. 3번, 4번. 자, subsequent, 이어지는, 뒤에 나오는, 맞죠? 그 subsequently, 이게 뭐예요? 그 뒤에 이어서, 이런 뜻이죠. 또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consequently. 맞죠? subsequently, 그 뒤에 나오는, 그 뒤에 이어져서, 이런 의미. map out. 이게 지도랑은 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관련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야 돼요. 아주 불친절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facilitate, 이게 수월하게 하다, 용이하게 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alongside, 이거는 무엇과 더불어. 보통 of가 나와요. 뒤에 of 명사. alongside of, 무엇과 더불어서. 이 정도 단어예요. 네 단어 많지 않죠? 오케이? 그리고 뭐 중요한 단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여러 번 훑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됐죠? map out, facilitate. 이 단어, 이런 단어들은 되게 많이 나온 단어니까 기억해야 되겠고, 가죠. 꼼꼼하게 갑시다.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뭐 내신 대비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재 중심의 독해를 하셔야 돼. 항상. 소재 찾고, 그 다음에 소재에서 주제를 좀 도출해 내시고,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 주장을 찾아야 제목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소재에서 출발해야 돼. 갑니다. On individuals go through life, as individuals go through life, they build up sets of beliefs about who they are and how the world works. 사람이, 개인들이 인생의 삶을 경험함에 따라서, 그쵸? 그들은 형성해 나간다. 어떤 믿음의 세트들, 지금 믿음들이죠? 뭐에 관한 믿음이냐면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믿음.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서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을 형성해 나간다. 요게 소재야. 개인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믿음을 형성해 나가죠. 요게 중심 소재라고. 그렇지? 소재이면서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주제도 될 수 있죠. 이러한 믿음의 세트들, 이러한 세트 믿음들, 이것을 포함할 수도 있어요. 특정한 믿음을. 자, 뭐와 같은? Heart trouble only affects people older than I. 심장의 문제는 오직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나보다 나이를 먹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자,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믿음을 형성시켜 나가는데, 이러한 믿음의 예 중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심장 문제는 나보다 나이 먹은 사람들. 그렇지 않죠? 맞죠? 선생님 사촌 동생은 이미 7살 때 심장병 때문에 부천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7살 때. 그렇죠? 그 다음에 걔의 오빠는, 동생이죠? 걔의 남동생은 차에 치여서 뇌수술을 받았고, 어린 나이에. 예. 근데 지금 잘 살아요. 멀쩡하게. 이 여자아이는 애기 엄마 됐고, 사촌 동생, 그리고 세종병원에서 2차 심장 수술을 받았어요. 고생 좀 많이 했어요. 둘 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심장에 구멍이 있어서 이게 막히지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군대 면제를 받을 것 같은 예상을 하는데, 엄마는 그러길 바래요. 나는 군대를 갔으면 좋겠고. 근데 심장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쓰러지니까 군대에서는 면제의 사유가 되죠. 구멍이 조그맣게 있어도. 아무튼 그게 안 막혔어, 지금도. 소아과 선생님 중에 용하다는 선생님들은 딱 청진기 대보면 피가 새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요. 슥슥 하면서. 그래서 그 선생님 때문에 초음파 사진 찍어서 요만한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형광물질 투여해서. 그래서 굉장히 용하신 분이죠. 그 소아과 선생님 남편이 우리 희찬이를 이렇게 받아주신 산부인과 의사시고, 부인은 소아과 선생님이고. 그래서 얘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소아과만 다녔어요. 부천 중동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집에서 30분 넘게 걸리죠, 차 타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 지금은 그냥 아무 병원에 막 다닙니다, 지금은. 자, 아무튼 간에 이러한 믿음을 포함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죠. 이미 그런 느낌이 와야 돼요. 자, the problem of course is that, 문제는 뭐냐면 대절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냥 무난하게 흘러갑니다, 구조도. Events and the real world. 자, 실제 세상에서의 어떤 사건들은 can challenge, 도전한다. 다시 말하면 바꿔버린다는 얘기죠. 그러한 믿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전을 한다는 것이 영향을 주다, 또 바꿔버린다는 얘기, 흔들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어요. 유연하게 해석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뭐라 그러죠?
실제 세상에서의 사건이 그런 믿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믿음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When the challenge is great enough, 이러한 어떤 도전이나 어려움, 이것이 충분히 커다랄 때, 그렇죠? Great enough, 별표 주셔야죠. enough, great 쓴단 말이야, 애들이. 알았지? enough 뒤에 great를 쓰는 문제를 내버리면 우리는 한순간에 낚여버리는 거죠. 이때 enough는 품사가 뭐예요? 여러분, 부사죠. 부사. 그럼 선생님 필기한 것 중에 뭐 잘못된 거 없어요? 부사가 보호가 됩니까? 안 되죠. 얘가 보호죠. 우리 보이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틀린 거 없어요. 이 부사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가 얘를 꾸미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great를 써도 enough, great 맞는 것 같은 느낌이. 하지만 enough는 뒤에는 뭘 써야 되고 이때는 형용사가 되는 거고. 어순 조심하세요. 이런 어려움이 great enough, 충분히 커다랄 때 개인들은요 강요받는다. 뭐 하도록? drop their beliefs, 믿음을 버리도록 강요받는 거죠. 어떤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챌린지가 너무 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갖다가 완전히 흔들어 버릴 만큼 이러한 챌린지가 너무 클 때는 사람은 그 믿음을 버리게 되죠. 이게 아니었나 봐 이러면서. 이해하셨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믿음들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죠. 내가 살면서 겪었던 도전, 어려움, 난관 이런 게 너무 크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버리고요.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 나가요. 이게 주제이면서 요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자, it is in this context that growth can occur.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별표 써야죠. 얘들아, 이때 강조 구문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안 중요해요. 강조 구문 자체가 저 사람들이 오늘 왜 그러죠? 강조 구문 자체 중요하지 않으면 강조 안 하죠? 중요하니까 강조하죠? 안 중요해요? 저기요, 한 칸씩 앞으로 당겨 앉으세요. 때리기 편하게. 이리 와. 내가 이것 때문에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으니까 일로 앉아. 정신들 못 차리지? 이때 강조 구문 중요하지 않으면 강조하냐고요. 중요하니까 강조하지. 어이, 저기요? 그건 하나 더 물을 거야. 하나 더 물을 거야. 이때 대신 관계대명사죠? 맞나요? 네.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아무 생각 없다니까 지금. 자, 성장이 발생합니다라는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다시 물을게요. 관계대명사요? 네. 저기 죽으려고 진짜. 자, 야, 자, 이거 잠깐 중단해봐. 야, 잘 봐. 내가 예전에 뭐 알려줬어? 여기가 명사가 아니고 시간이나 장소이 부사구잖아. 이럴 때 that은 뭐의 역할을 하는 놈이다? 관계 부사 역할을 한다. 그쵸.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때 강조 구문에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만 나오나요?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니네들은 연속해서 틀린 답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자랑이야. 아주 이뻐. 오, 정말 섹시해. 미치겠어. 아주 그냥. 자, 때리고 싶으나 참겠어 내가. 자, 보세요. 이러한 상황 안에서입니다. 이런 얘기죠. 어떤 상황 안에서예요? 이 상황이 뭐예요? 어떤 상황이요? 우리 인간적인 성장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 안에서입니다. 어떤 상황이야? 도전과 어려움이 너무 커서 우리가 옛 믿음을 버리고 새로운 믿음 발전시켜 나갔을 때 인간적 성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중요해 안 중요해?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전부 주제 요지라고. 그래 안 그래? 자, 관계 부사 역할을 하는 놈이에요.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틀리면 안 돼요. 뭔 소리죠? 자, 갑니다. 그 다음 보세요. Subsequent to the trauma. 그러한 어떤 외상. 정신적 외상이죠. 트라우마. 맞나요? 이런 정신적 외상에 이어져서 individuals may rebuild their assumption. 보세요, 여러분. 이 글이 얼마나 비논리적인 글입니까? 트라우마 왜 나왔어요? 정관사 더 썼네? 그지? 앞에 있어요, 없어요? 트라우마 얘기? 없어요. 없잖아요. 이런 글이 아주 거지 같은 글이란 얘기죠. 입에서 이런 짓 저질러요? 사실은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얘기가 나오고 나서 더 트라우마예요. 뭔가 있었겠죠. 그렇죠?
마이언 쌤이 어떤 여자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실현당했은 어떤 그런 상처. 그래서 여자에 대한 어떤 뭐랄까 대화도 잘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대인기피증이 생겨버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트라우마예요. 맞잖아? 어렸을 때 학대를 받은 한 사람은 성장해 가는 과정이 평탄치 않죠. 사람을 피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요. 자기 세계만에 사라져서 살죠. 그럴 수 있죠. 그게 트라우마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 놓고 더 트라우마래. 그런 트라우마에 이어져서 개인들은요, 다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의 가정, 그들의 가정을 다시 만들죠. In ways, 어떤 방식으로? 자, 잘 들어. that 나왔어요. ways, that 나왔을 때 관계부사죠? 보이야? 이거 아무 생각 없이도 대답하죠? 아니요. 자, 아니에요? 네. 네? 뭐라는 거야? 관계부사에 아니에요. 빨리 말해. 아니죠. 맵이 동사니까 관계부사 될 때 아니지? 그지? 그런 거예요. 자,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가정을 다시 만드냐면 map more closely onto the world.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map on, 아까 뭐라 그랬어요? map onto. 관련되다죠. 그러니까 더 밀접하게 뭐와 관련된 가정입니까? 세상과 관련된 과정이에요. 더 면밀하게 세상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추정. 이걸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다. As it is for them now.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그렇죠? 그들에게 있어서 있는 그대로의 그 세상. 그렇죠? 이것하고 뭐랄까 더 밀접하게 관련시키는 가정들.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있는 그대로의 세상. 됐죠? 이것하고 밀접하게 관련시키는 가정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므로 그 뒤에 이것은 그 뒤에 may facilitate future coping, 미래의 대처 방식이라든지, 그렇죠? 어떤 어려움이 생겼거나 트라우마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촉진시킨다. 결국 이 사람은 트라우마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갖다가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견해를 갖게 되고 그러한 새로운 어떤 시각,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미래의 대처 방식을 촉진한다. 결국 긍정으로 플러스로 가고 있는 겁니다. 트라우마를 겪고 나서 아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런 곳에서 성장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지? 기억나요? 오케이? 너무나 아주 뭐랄까 믿음이라는 거, 나의 어떤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도전이 너무 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믿음 자체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 그쵸? 그럴 때 새로운 방식을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개인적 성장이 발생한다 그랬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었어. 근데 이 트라우마 때문에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깨진 거야. 그리고 나는 세상을 더 밀접하게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대처 방식이 발전하게 된다. 결국 사람은 트라우마를 통해서 발전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좀 더 가보죠. 그래서 그래 제목이 뭔지를 이제는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제가 뭐였습니까?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우리는 성장한다예요. 맞죠? 또 봐. 자, individuals may be provided with opportunities they did not see before. 개인들은요, 제공받게 되는 겁니다.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제공받는다는 얘기예요. 뭐가 제공되냐면 기회가 제공되는 거예요. 어떤 기회들? 그들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기회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경력, 직업 또는 새로운 관계, 이렇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됐죠? 그 다음에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그게 in these ways and others야. 이러한 방식들로 그리고 다른 방식들로 이것은 가능합니다.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됐죠? 뭐가 가능하죠? 개인들이 경험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죠. 개인들이 경험하는 것은 가능하다. 뭘 경험해? 성장을요. 자, 여기가 어렵습니다. 5부 뒤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한 번 아무것도 안 썼어. 결국엔 여기 나와 있는 the laws를 여기다 연결하셔야 돼. 빨리 이렇게. 됐죠? 자, 다시 갈게. 여기 해석이 제일 어려워요. 알았죠?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개인들이 경험하는 건 가능해요. 성장을 경험하는 건 가능해요. 무엇과 함께? 어떤 손실과 함께, 상실과 함께, 그리고 고통과 함께. 또
이런 상실과 고통 때문에. 됐습니까? 상실과 고통과 함께 성장하는 거 가능하다. 또 상실과 고통 때문에 성장하는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어? 얘를 한 번 쓴 겁니다. 근데 어떤 고통과 상실이냐면 트라우마와 관련되어 있는 고통과 상실. 됐지? 또 말하고 있잖아. 뭘 말해요? 이러한 트라우마랑 관련되어 있는 고통과 상실 때문에 또는 고통과 상실로 인해서 그것과 함께 상실과 함께 어떤 성장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국 트라우마로 인한 성장 경험이야. 됐습니까? 그게 제목이 돼야 되죠. 아우 굉장히 길어요. 그죠? 자, 이러한 성장은 예를 들어서 어떤 성장이냐면 improvements in social support, 사회적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 개선 이런 거죠. 이러한 성장은 사실은 무엇으로부터 생겨난 거냐면 개인의 시도부터 생겨난 거래요. 시도. 뭐 하려는 시도? 다루려는 시도. 그 트라우마를 다루려는 개인의 시도에서 이러한 성장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왜 인간이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성장하게 되느냐? 그거를 제대로 대처하려고 하다 보니까. 맞죠?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트라우마는 아직 모르죠? 모르잖아. 너희들이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죽게 돼 있잖아요. 그쵸? 예. 아버지가 이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저 앞으로 4년 후면 이 나이가 된다고요. 그때 제가 어떤 정신적 트라우마를 다시 한번 새길 것 같아요. 왜? 이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지금 내 나이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맞죠? 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72세까지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아들 장가가고 너 좀 맞자. 너 안 되겠다. 아무튼 그런 거죠. 자, 갑니다. 이러한 트라우마를 처리하려는 시도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거죠. 아들 장가가고 애 낳고 이렇게 충분히 아이가 좀 정서적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내 며느리 사랑도 좀 해주고 오케이? 그러고 가야지. 그러고 집사람이 제일 서운한 게 그런 거거든. 오케이? 72세 땐 또는 82세 이렇게 82세 좋다. 그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걸 골라보면 1번이네요. Dealing with trauma, a way of growing. 됐습니까? 깔끔한 복이 나왔죠? 글은 지랄 같지만 제목으로는 아주 깔끔해요. 다 동감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재 중심의 독해를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용의 줄거리를 까먹게 돼 있어. 사람이란 그렇게 돼 있다고. 알겠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 있는지 보죠. 이거예요. be forced to 부정사. 자, 뭐뭐 하도록 강요 받단데 병렬이에요. to drop, develop. 그쵸? to drop, to develop 이었어 원래. 그러니까 이 자리에 developing 써도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과거 시에 써도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죠. 병렬 구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해 안 중요해? great enough.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어떤 게 보호라고요? Great. great. 오케이? 자, enough의 품사가 뭐라고 찬주야? 부사. 좋아요. 이때 강조구문, 강조되는 부분이 부사 구람이 이때 대승 관계부사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거든요. 자, 이거 내가 얘기한 적 있나요? occur, happen, 또 뭐 있죠? 동의어? arise. 맞지? 이거 수동태 돼? 안 돼? 안 돼요. 뒤지는 거야. 그죠?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안 돼요? is happened.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아셨죠? 안 돼요. 여러분들 시집 못 가요. 알았죠? 오케이. 자, 3번. for 명사, to 부정사,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동사, 오브의 명사로 한 번만 쓰는 경우에 해서. 일단 더 넓게 보시면 가주어, 진주어고요. 그죠? 얘가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맞잖아? 그리고 오브 뒤에 the loss and pain이라는 걸 한 번만 썼잖아요. 이런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느냐? 오케이, 됐어요. 자, 이제 4번 갑니다. 뿅. incongruity. 겁나게 어려운 단어 나왔네요. 불일치래요. 불일치. 오케이? 불일치. 됐죠? 모순. 이런 뜻입니다. 부조와 모순, 불일치. 이거예요. 단어 잘 외우세요. incongruity. 그 다음에 between the lines가 뭐죠? 줄과 줄 사이를 읽다. 다시 말하면 의미 파악을 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외의, 암암리의. 야, 누가 편지를 썼어. 편지를 썼는데 또는 누가 글을 썼어. 시를 썼어.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행과 행만 읽으면 돼, 안 돼?
얘가 속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그게 between the lines라고요. 말 이외의 어떤 내용을 추론한다는 뜻입니다. 아셨나요? 가령 당신과 나는 엇갈린 위도와 경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 뜻이야?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뭔 말이야? 막장 드라마요? 아, 엇갈린 위도와 경도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게 막장 드라마예요? 맨날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을 안 봤는데. 아니요.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봐봐, 이거를 읽고 나서 지금 정보이의 생각이 난 너무 웃겨. 막장 드라마부터 생각하시면 안 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건 친구 간의 얘기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같은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나이를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각자 길을 가잖아.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런 게 얘라고. 엇갈린 위도와 경도로 간다라는 거. 응? 이거밖에 생각 안 나. 어떻게, 막장 드라마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너도 그래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그럼 편견이잖아. 남자와 남자 간에도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되죠. 부모님과 자식 간에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나요? 되죠. 되잖아요. 왜 위도와 경도? 위도와 경도라는 이 단어에 집착하면 안 되잖아. 이게 나타내는 게 바가 뭐야? 그게 between the lines라고. 위도와 경도를 다르게 간다는 건 어떤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길을 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완전히 목적지가 다른 길을 간다는 얘기 아닌가? 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언젠가 만나지. 지금은 좀 그래. 다른 위도와 경도로 가면 언젠가 만난다고요? 위도 만나. 그래, 언젠가는 만나겠네요. 이러다가 그지? 어딘가에서 만나겠네, 그지? 예, 좋아요. 언젠가 만날 수도 있겠네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런 것이 바로 between the lines가 되는 겁니다. 언외, 말 이외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니네들이 쓴 자기소개서 안 봐도 비디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제가 현우 자기소개서, 정현우 자기소개서 코렉트 해줬거든요. 예. 10대 번 수정해야 됩니다. 알았죠? 정말 기가 막혀요. 고등학교 아이들의 글 쓰는 수준이, 와, 봐봐요. 선생님한테 한번 갖다 주면 제가요, 틀을 잡아 드릴게요. 너희들이 어떻게 써야 된다는 틀을, 나 이제는 잡을 수 있겠더라고. 아하.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거 한번 해보기를 좀 추천드리는 게, 요즘은 드라마 보면 제2화, 여러분 그 뭐지? 우리가 만난 기적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내 남편은 그의 남자, 이런 제목이 나와요. 내 남편은 그의 남자. 이것도 변태 같나요?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제2화 해놓고 제목이 나옵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여러분 자기소개서 쓸 때 이렇게 하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1번 문항 할 때 내가 테마로 삼는 게 뭡니다라고 보여주라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글을 써보시라고요. 그냥 무작정 써내려가지 말고, 가령 나는 1학년 때 뭐 수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서 뭐 이제, 또는 뭐 국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서 저는 문예창작과를 가고 싶습니다. 또는 저는 수학과를 가게 됩니다. 이럴 때 여기다가 쓰라고요. 문학 삶에 눈을 뜨게 해주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나서 내가 왜 문학을 좋아하게 됐는지를 여기다 써내려 가시면 훨씬 더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는요, 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입학사정관들의 눈을 끌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그걸 잘 못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학원 얘기 쓰면 돼요, 안 돼요? 자기소개서에다가. 안 돼요. 무조건 탈락이에요. 알았지? 저는 어느 학원을 다녔는데 그 학원에서 뭘 배웠어요? 그냥 서류 찢어버리는 겁니다. 학원 얘기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비단 자기 학원을 다녔을지라도 다 학교에서 했다고 구라를 쳐야 됩니다. 그 다음 2번하고 3번은, 2번이 뭐죠? 자기가 가장 쓴 교내 활동이고, 3번이 뭐죠? 나눔과 배려, 협동, 이거죠. 그쵸?
이런 것에 대해서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만약에 내가 했던 동아리라면 그게 봉사 동아리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테마를 이렇게 적어 놓고 저는 이것으로 글을 쓰겠습니다라는 것을 입학사정관들한테 보여준단 말이야. 그럼 입학사정관들은 궁금하게 되죠. 그 읽게 됩니다. 아셨어요? 그들이 20대 1, 30대 1, 뭐 15대 1 되는 수많은 아이들의 이 서류들을 일일이 다 제대로 검토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보이잖아요. 딱 보면. 몇 줄 읽다가 아이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자기소개서라는 것이 너희들이 얼마나 중요한 그 서류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점수 배점 겁나 커요. 니네 지금 손 놓고 있지? 자기소개서 쓰다 말고 그러고 있죠? 미친 거예요 다. 틈틈이 여기 자기소개서 써내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조언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손 놓고 있죠? 7월부터 써야지? 지랄하고 있네요 진짜. 6월에 한 번 쓰고 고치고 7월에 한 번 쓰고 고치고 8월에 한 번 쓰고 고치고 내기 전에 한 2번 고치고 10번 가까이 고쳐야 되는 게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저한테 좀 가져다 주시면 제가 나름의 틀은 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지금은. 옛날엔 자신이 없었어 그게. 현혹으로 제가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 같으면 그냥 자기를 알리는 입시 서류입니다. 그러면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 하버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수시 개념으로 애들 뽑는단 말이야. 성적으로 안 뽑고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냐면 이런 글로 안 해요. 모든 미디어를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비디오 촬영을 해서 자기소개서를 합니다. 그걸 보내요. 비디오를 보내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사정관들이 모여서 비디오를 시청합니다. 여러분 금발이 너무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세요. 걔가 금발의 출신에 놀기 좋아하는 이런 애인데 하버드 대학교 법대 합격한단 말이야. 비디오로 자기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는 너무 틀에 박혔죠. 그리고 입학사정관들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금수저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깜깜이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들의 주관적 평가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너희들 집 몫이야. 어떻게 사로잡을 건데 첫 문장 시작하는 여기서부터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너무나 무난하게 쓰기 시작한다 우리 애들은. 무난하게 쓰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몇 줄 읽다가 지루함을 느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충분히 잘 알리면서 임팩트 있게 쓰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고민하시려면 자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어휘 쓰지 마세요 제발. 굉장히 뻘쭘했다 이런 거 쓰면 뒤지는 겁니다. 아셨죠 뭔지? 오케이? 그리고 자연스러운 글의 흐름인지 보셔야 되고. 아무튼 자 언어에 너무 많이 갔죠? Between the line에서. 자 그 다음에 overturns 갑니다. 자 overturns라는 함축된 의미, 부대적 의미. 자 이 단어 하나에 담겨 있는 의미. 그죠? 본래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 말고 안에 담긴 의미. 그게 바로 overturns예요. 아셨어요? 이런 게 어려운 거라고요. 이런 게. 그러니까 저는 문과를 나왔고 시를 썼기 때문에 이게 뭔지는 알겠어. 단어 하나를 이렇게 배치를 시킴에 있어서 그 단어가 갖는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축된 의미가 뭔지가 중요한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재미를 느끼게 돼요. 그런 거예요.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야 이 건물이야. 나중에 너희들이 이런 걸 알고 글을 읽을 때와 모르고 읽을 때의 재미가 다르다고요. 건물인데 빌딩이야. 아 정서가 메말라가지고. 자 빌딩인데 비가 내려요. 여러분들 너희들이 안에서 밖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그게? 밖에 제대로 보여요? 안 보이죠. 밖에 제대로 보이나? 비가 막 내릴 때? 아니죠. 비가 막 내릴 때 창문에 물기가 흐리고 막 흘러내리고 그래서 밖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기영도라는 사람이 물속의 사막이라는 시를 썼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창밖으로 알 수 없는 문장이 지나간다고 해요. 읽을 수 없는 문장이 지나간다. 와. 그게 어떤 뜻이겠어? 비가 막 내릴 때 창밖에 그 간판들이 막 지나가잖아. 읽을 수 없는 문장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대단한 관찰력이죠. 오케이? 그런 게 없으면 우리 정보희 씨는 직접적으로 당신하고 밀접한 거잖아. 어떤 관찰력과 창의력 그거 없으면 문예창작이라는 거 하기 힘든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거 모두 알고 계셔야 할 거예요. 비단 문과든 이과든. 왜? 이과도 글 씁니다 여러분들. 너희도 쓴단 말이야. 그치? 이과 글 안 쓴다 생각하세요? 리포트며 뭐며. 나중에 너희들 리포트 안 쓸 거예요. 시험 대신 리포트 내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쓸 겁니까? 이과답게 글을 쓸 건가요? 계산된 글을? 표구요. 어? 이렇게
막 내가 그랬잖아. 자, 조선왕조의 무슨 논하시오. 그럼 논하라는 건 글로 쓰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과생들은요, 전부 표를 그려서 냈죠. 서울대학교 무슨 역사 교수가 이과생들, 공대생들은 전부 F 줬잖아요. 논하라라는 말도 모르냐,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논하라가 뭐예요? 선생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건 논하는 게 아니잖아. 논하는 건 내가 내 생각을 글로 풀어나가는 게 논하는 거야. 근데 도표 그려서 냈어, 진짜로. 이과 애들이. 공대생들 전부 F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문과만 글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셨나요? 너희들이 이과를 어떤 전공을 해가지고 어떤 전공에 관한 글을 쓴단 말이야. 그때 대충 쓰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어우, 시간 봐요. 빨리 가요. 자, decode, 해독하다. misinterpretation, 오해, 오역. outrage, 이게 경로, 분개, 경로하게 하다는 뜻이죠. 1학년 책에도 나오더라. 요즘 1학년 책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교과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의 문법들이 막 들어가고 단어도 굉장히 어려운 게 많이 나와. 장난 아니에요. 요즘 1학년들. 100점이 그래서 거의 없어요. 거의. 자, 아무튼 자, reprimand 이게 뭐냐면 훈계, 질책, 비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네, 이 정도 단어입니다. 부조화. 다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문화 관련 글이기 때문에 그렇죠? 심리와 대인관계. 쏘리 죄송합니다. 아무튼 갑니다. 자, 어려워요. 심리 대인관계. False reading of other people's emotions and the failure to detect incongruity between another person's emotions and his/her behavior can result in mistaken action and reaction on our part. 이런 겁니다. 잘못된 읽기예요. 글 읽기가 아니에요. 글 읽기가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읽는 건 글 읽기가 아니잖아. 그쵸?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는 거잖아요. 저 사람 감정이 어떻구나. 그 다음에 또 실패예요. 실패. 얘도 주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읽기. 그리고 실패. 뭐 하는데 실패냐면 알아내는데 실패하는 거잖아요. 불일치를. 뭐와 뭐의 불일치죠? 다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행동 사이의 불일치. 말과 행동이 불일치. 감정과 행동이 불일치. 저 사람 지금 굉장히 화가 났는데 막 껄껄껄 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그 사람 지금 되게 행복한데 막 승질내면서 다녀. 분명히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잖아. 그치?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내지 못하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을 초래하다. result이 초래하다잖아요. 잘못된 행위를 초래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잘못된 반응을 초래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자, 이 문장을 넣어야 됩니다. 제시문을 넣어야 된다는 것은 글을 읽어 내려가는데 여기와 여기가 연결이 안 되는 거지. 어느 부분에서는 분명히 요게 여기가 이상해 이런 부분이 올 거야. 글을 읽어 내려가다가. 그럼 제시문을 이 부분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따라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행동과 반응을 하게 된다. 그거지. 타인의 마음을 잘 몰라. 제가 왜 저럴지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고, 그쵸? 저 사람이 지금 되게 슬픈데 웃고 있어. 그리고 되게 기쁜데 막 이상하게 화를 내고 있어. 왜 저러지라는 걸 고민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반응을 하게 되죠. 맞죠? 되게 화난 사람한테 가서 껄껄껄 웃고 있다고 해서 막 장난치는 거야. 그러다 싸대기 맞는 거죠. 그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예. 자, 우리가 그 사람의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과 감정의 불일치, 얘를 모르면 잘못된 반응을 하게 돼 있다. 이거야. 맞죠? 오케이. 가봅니다. Relationships would be a lot easier if people were completely honest in telling one another how they are feeling and what they are thinking. 이거 되게 쉽죠? 어렵지 않은 구조예요. 보세요. 관계라는 것은 말이야. 비교급 강조 표현이죠? A lot easier.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스팸 월락 기억나죠? 네. 모르면 안 되지. 아줌마 스팸 좀 많이 넣어주세요. 맞나요? 네. 이게 비교급 강조 표현이었잖아. Still far even much 월락. 그쵸? 만일 사람들이 말이야. 가정법 과거입니다. 가정법 과거 시제 나왔네요. were. 우쿠시마 동사원형 be. 현재 시제 또는 be 쓰잖아요.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 신경 써야 되겠네 일단. 만일 사람들이 말이지 완전하게 정직하다면 뭐 할 때, ing, 뭐 할 때 함에 있어. 뭐 할 때, 뭐 함에 있어. 말함에 있어. 뭘 말해? 원어나다 서로서로에게. 뭘 말해요? How they are feeling.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what they are thinking.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서로서로에게 말을 함에, 정직하게 말을 함에 있어서 실패를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 미안. 뭐래? 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그들이 느끼는지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완전하게 정직할 수 있다면 대인관계 되게 쉬워지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면. 맞잖아. 그치? 예. 솔직하게 말하면 쉬워지죠. 예를 들어서 야, 나 그런 거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안 할 건데 내가 그냥 껄껄껄 웃어주는 거야. 그럼 계속 그 지랄 하는 거죠. 그렇잖아. 그럼 되게 웃기게 되는 거잖아. 솔직해야 되는데 솔직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뭔지 알죠?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알았죠? 괜히 저 사람이 다 나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여자들은 왜 그런지 몰라. 자, 남자들은 다 몰라요. 남자들은 절대 몰라요. 여러분들이 살짝 분명히 단서를 준다고 생각하죠? 몰라요, 남자들은.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그럼 몰라서 물어? 그럼 일단 미안해 나오는 거야. 뭔지도 모르면서. 미안해요. 더 짜증 진짜 짜증나요. 봐봐. 야,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니네들이 짜증나. 왜? 아니, 이거 도대체 왜 화를 내는지 내가 모르겠어. 그럼 모른다고 하면 알려주면 될 거 아니야. 말도 안 해주면서 왜? 그러니까 봐. 남자, 여자가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사고방식이 달라. 근데 얘는 안 그런 거. 나랑 똑같아. 얘 화나면 저랑 똑같이 해요. 여자인가 의심해보세요. 자, 빨리 가자. 이야. 사실. 농담인 거 아시죠? 서로 너무 잘 알면 그럴 수 있어요, 또. 첫사랑하고 제가 그랬듯이, 죄송합니다. 빨리 가자. 자,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하죠. 매우 드물게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에요? 사람들이 정직하게 말하면 관계가 좋아질 텐데, 이런 일은 사실은 드물게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겨지죠? 어떻게 남겨져요? 읽도록 남겨지는 겁니다. Between the lines. 그 언웨이 것들, 암암리의 것들을 읽도록 우리한테 남겨지는 거야. 사람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뜻을 이해를 해야 돼. 너무 골치 아픈 거야. 맞죠? 그 다음에 남겨지는 거죠. 뭐 하도록? 읽도록. 또 탐지하도록. 투부정사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오버턴스가 뭐였어요? 부대적 의미 또는 함축된 의미. 이거를 갖다가 탐지하도록. 또는 픽업. 알아내도록. 투 픽업이잖아 또. 병렬 구조잖아요. 시각적 단서들을 갖다가 우리가 골라내도록. From one another's facial. 서로서로의 얼굴 표정이나 body movements. 몸의 움직임에서. 이런 얘기죠.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그잖아. 나는 여자들을 참 진짜. 오늘 아침에 와이프랑 또 한판 했잖아. 왜 그랬냐면 희찬한테 내가 잔소리했다고. 밥 먹는데. 잔소리도 못합니까 저는 얘한테? 학교 가는 애한테 잔소리한다고. 우리 아들 나중에 어떻게 클지 나 걱정이야. 아무튼 간에. 그래서 막 대판했어. 근데 내가 또 싸움 오래 가는 거 싫어하니까 또 애교 부렸지 뭐. 자기야 가자 꽃시장 가자 이러면서 애교 부렸죠. 그때 와이프는 째려보고. 이게 싸움 길게 가는 거 싫어. 왜냐면 내가 힘들어. 뭐 어떻게 하면? 애교 부리면 풀려요? 저도 그래요. 우리 마누라도 그래. 진짜 쉬운가 봐. 자, 보자. 이런 일은 발생합니다. 매우 드물게. 그래서 우리가 행간을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암시적, 내재된 의미, 부재적 의미를, 함축된 의미를 찾아내야 되고, 시각적 단서를 찾아야죠.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몸의 움직임에서. 전혀 이상 없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그러나, not everyone is aware of. 모든 사람이 be aware of는 무엇을 인식하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독할지, non-verbal communication. 이런 말로 하지 않는, 표정이나 얼굴로 하는, 표정이나 몸으로 하는, 이러한 non-verbal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독할지 모든 사람이 아는 게 아니지. not everyone은 뭐라 그래 이걸? 부분, 부정. 맞지? 오케이? Not everyone is emotionally expressive. 모든 사람이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아니 표현적이냐. 그쵸? 모든 사람이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easy to read. 읽기 어렵죠. 그쵸?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보시면 이어진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얼마나 우리 관계 개선이 쉬워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행간도 읽어야 되고 함축된 의미도 알아야 되고 이래야 돼. 오케이?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non-verbal한 커뮤니케이션을 해독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감정 표현에 그 뭐라 그럴까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감정 표현을 읽어내는 것이 쉽지도 않아. 됐지? 모든 사람들이 표현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읽어내는 게 쉽지 않다는 뜻이야. Not everyone이 들어가서 부분부정이지. 항상 쉬운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어지지요?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we may react strongly to our misinterpretations and act defensively to 이거 뭐 갑자기 왜 나왔을까 이거 이상한데 좀? 우리는 react 한대요. 3번이 답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온 거예요. 제시문의 내용이 뭐였게요? 우리가 잘못 읽어내잖아. 그럼 우리는 잘못 행동하고 그쵸? 잘못된 반응을 하죠. 예를 들어 맞잖아요. 3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요 강하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해석 to our misinterpretation 우리의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했잖아요. 잘못 해석했다고 여기 너무 강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또는 act defensively 어떤 방어적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to perceived emotional 인식된 감정적 위협에 대해서. 근데 이 감정적 위협은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아. 이해하셨어? 어떤 감정적인 위협이 존재하지도 않아. 근데 내가 그걸 인식했어. 그냥 잘못 인식한 거지. 그래서 막 되게 방어적 행동한단 말이야.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아무런 저기도 안 했는데 내가 위협감을 혼자 느끼는 거야. 마치 이런 거죠. 뒤에서 자전거 탄 사람이 나를 계속 쫓아와요. 전 그래서 막 빠른 걸음으로 간 거예요, 여자가. 근데 이 사람이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오면서 막 쫓아와요. 그냥 걷는다고 하자. 내가 길을 가는데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막 쫓아온단 말이야. 저는 막 빨리 갔죠. 문을 열려고 딱 했는데 이 남자가 저를 어깨를 탁 잡죠. 근데 뭐야!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저기 지갑을 떨어뜨리셨어요. 한 거죠. 존재하지 않는 위협에 대해서 디펜시블하게 행동하는 거죠. 그게 맞잖아. 그지? 또는요 너무나 우리의 오해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하죠. 여기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3번에 제시문이 이거였으니까. 이런 것들은요 때때로 어떻게 언급이 되냐면 be referred to as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are referred to as 이렇게 써요. 오류, 부정오류. 다시 말해서 뭔가 부정적인 것이 있을 거라고 잘못 판단하는 겁니다. 그쵸?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그치? 이해하셨어? 어려운 거 있나요? 위협이니까 to 쓰는 이 정도? exist는 자동사니까 수동태 쓰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학생들은요 may react angrily 학생들은 매우 화난 듯이 그리고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to a peer 어떤 또래에게 어떤 또래예요? looked at me funny 뭐예요? 이상하게 나를 쳐다보는 아이. 너 왜 그딴 식으로 쳐다봐? 아니 난 잠깐 딴 생각하느라고 그렇게 본 거야. 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딴 생각하다가 쳐다본 거야 얘를. 근데 왜 그렇게 쳐다보냐고 해서 따지는 거죠. 되게 웃기죠? 이런 오해 있을 수 있죠. looked at me funny 나를 우스꽝스럽게 쳐다보다는 뜻이에요. 이거 오해죠. 그리고 선생님께서는요 may feel outrage 자 이 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형용사 쓴 겁니다. 그쵸? 언제 분노합니까? 학생이 거절할 때죠. to make eye contact 눈을 쳐다보는 것을 거절할 때예요. 언제요? 질책을 당하는 동안에 꾸지람을 당하는 동안에. 그쵸? 야 눈을 무서워서 못 볼 수도 있잖아. 근데 어디 눈을 깔아 이러면서 막 때리는 거야. 야 되게 웃기지? 쳐다보면 쳐다본다고 지랄하고 안 보면 안 본다고 지랄하죠? 그쵸? 학생들은 어려워요. 선생님들은 어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딱 쳐다보면 뭘 꼬라봐 이러면서 눈을 깔아도 안 되고 쳐다봐도 안 되고 진짜 인중발휘돼. 정말로 예 이런 거죠. 이런 거 다 정상적 반응 아니죠. 부정적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어떤 글이냐면 부정 오류에 관한 글입니다. 소재가. 자 주어가 너무 길 때 반드시 동사를 확인하세요. First reading and the failure 이게 전체가 주어란 거. 쭉쭉쭉쭉 다 주어였어. 동사 여기 있습니다. can result in 맞죠? 두 번째 to 부정사의 병렬 두 번째부터 to 생략시키잖아요. to read, detect, or pick up 이런 거 뭐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 무난한 글이었어요. 그리고 깔끔한 글이었죠. 28강 이렇게 끝냅니다.